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이죠.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뭡니까? 네, 로마법 거론한 권성동. 지금 권성동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영장도 청구돼 있고 네. 위기 상황인 것 같은데 로마법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금 권 의원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받았다는 혐의 받고 있는데요. 네. 어제 SNS를 통해서 통일교 방문과 인사는 사실이다. 하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 정치인으로서 예의를 갖춘 것일 뿐 이제 부정한 목적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특히 한학자 총재에게 큰절한 것과 관련해서는 네네. 정치인은 선거에서 단 한 표라도 얻기 위해 불법이 아닌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 성당에 가면 미사에, 절에 가면 불공에, 교회에 가면 찬송에 참여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는 게 상식 아니냐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요. 그런 말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학자 총재를 찾아가 큰절한 것도 이제 돈을 받아서라기보다는 뭐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노력을 했다 이런 의미로 보이고 또 통일교 예배 형식을 따랐다 뭐 이런 얘기로도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특검 쪽 시각은 다릅니다. 어떻게 보나요? 네, 권 의원이 2022년 대선 직전에 경기도 가평 통일교 본당에서 이제 한학자 총재 만나고 거기서 이제 금품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쇼핑백 받아간 정황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 또 한학자 총재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네. 통일교 예배 자리에서 메시지를 낸 건데요. 나는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이나 금전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 권 의원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의혹이 이제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네, 지시한 적이 없다. 예, 이 부분이 또 뭔가 좀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네. 아무튼 권성동 의원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체포동의 절차는 계속 진행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검찰이 현역 의원을 상대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번에 이제 특검이 직접 현역 의원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첫 사례인데요. 특검이 이제 그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고 네. 이제 그 이후 절차는 대통령 재가를 받은 지 국회에 이제 제출되는데 국회로 체포동의안 넘어오면 이제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가 됩니다. 네. 보고된 뒤 24시간 이내에서 72시간 안에 표결을 해야 하는데 오늘 이제 정기국회 개원일인데 네네. 만약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면 9일에 표결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보고가 늦어지더라도 이제 10일에는 표결을 할 것이 이제 유력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10일은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된 날이기 때문에 권 의원은 민주당이 이 일정을 덮기 위해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끼워넣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권 의원은 지금 이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이 말을 계속 네,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국회 표결에 이제 당당히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인데 표결이 이뤄지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처리가 무난할 것이다 네. 이런 예상되는 게 이 재적수 과반 출석의 과반 투표인데 민주당이 이제 이미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 지금 권성동 의원 그리고 통일교 관련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새롭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양측의 입장이 또 공식적으로 처음 나왔어요. 다 일단 네.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예. 된다. 그러니까 뭐 정치인으로서 이제 여러 종교의 우호적인 모습을 뭐 표를 또 달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거는 저는 이해를 하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절을 한다? 총재한테? 이게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만나러 그러니까 뭐 교회나 성당 가면은 예수님한테 뭐 이렇게 뭐 기도할 수 있고 불공 드릴 수 있죠.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조계종 총무원장한테 절하고 예. 뭐 추기호한테 절하고 그럽니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거 큰 절까지 한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다. 예, 그러니까 뭐 권성동 의원이 어쩐지는 좀 모르겠으나 그냥 지금 특검에서도 보고 이게 단순히 심증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네. 증언들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의 대가다 이렇게 조금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고. 네, 대가일 수 있다. 예, 그 한겨레 보도가 오늘 권성동 의원 관련해서 두 개가 나왔어요. 어떤 거죠? 하나는 2022년 10월 3일, 그러니까 네. 대선 경선이 이제 진행 중인데 그때 권성동 의원이 윤영호 그 당시 세계본부장한테 예, 뭐 이긴자라고 평을 받았던. 지금 이제 그 네. 모든 진술을 다 하고 돈 줬다라든지 뭐 예. 이런 거를 다 하고 있고 진술을 하고 있는 구속된 상황인데 한학자 총장님 카지노 하시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서 그때 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춘천 경찰서가 네. 2022년 6월부터 그 통일교 간부들이 예전에 과거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그 횡령을 해가지고 해외에서 카지노를 했다라는 거를
제보를 받아가지고 수사 중이었어요. 근데 재단 자금을 해외로 빼돌려가지고 예, 라스베가스에서 카지노 한 거 아니냐? 이거 결국 무혐의 나왔습니다. 네. 이거 무혐의 나왔는데 어쨌든 경찰 쪽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이 수사 상황을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통일교에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회계 정보를 삭제하거나 조작을 했다. 이런 게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증거를 없앤 거다. 예, 증거 인멸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녹취가 윤영호의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녹취가 있어요. 경찰의 이 수사를 윤핵관이 알려줬다. 윗선에 보고를 드렸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핵관이라고 하면 사실 거의 특정되잖아요, 지금. 예, 뭐 많진 않죠. 많지는 네, 않죠. 좁혀지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굳이 그 윤영호가 할 네. 일이 없다라면은 이건 권성동 의원이 실제 알려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하나. 요게 보도가 나왔고. 물론 진술의 진실성은 살펴봐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만 네. 아무튼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뭐 많이 보도가 됐지만은 권성동 의원이 한학자 총재한테 2월에 한번 대선 전에 네. 한번 직전에 한번 그리고 직후에 한번 가서 찾아가서 절을 하고 돈을 받아왔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2022년 3월 22일에 한학자 총재한테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 윤영호 팀장, 그러니까 윤영호 세계본부장하고 윤석열 당선자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야, 이게 우연이냐? 그래서 역사적인 날이다라고 본인이 이제 수첩에 적었고 그때 이제 특검 쪽에서 보는 거는 감사 인사를 하고 일단 한학자 총재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윤석열 당선자가 얘기를 했고 그때 통일교에서 밀어넣은 게 제5 UN 사무국 유치를 하고 그리고 네. 아프리카 유니언 행사 비용을 국가 공적 개발 원조 방식으로 활용하게 해달라라고 하니 윤석열 당선자가 재임 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하자라고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내용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여러 구체적인 정황들이 권성동 의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야당 대표 연설 때 이거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가 되면은 9일 날이에요. 야당 그렇죠. 대표는 10일 날하고. 근데 네. 9일 날 보고가 되면은 10일 날 표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야당 대표 연설을 하는 게 이게 의도가 있는 거다라고 끌어들인 건 결국 당이 좀 나를 도와달라. 어허.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권성동 의원 어제 굉장히 좀 윤석열 정권 당시의 핵심 인물이었는데 굉장히 큰 정치적 그리고 사법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 주제는 뭔가요? 대통령 단독 회담 요청한 장동혁.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담을 제안하자 여기에서 역제안을 했어요. 네. 단독 회담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여러 명이 모여 이제 덕담 나누는 회동은 의미가 없다 이러면서 1대1 독대를 조건으로 걸었는데요. 독대. 네, 단독 회담이 아닌 이제 여야 지도부가 같이 모인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여야 대표 지금 악수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거기에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민 모습이 더 이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단독 회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형식이나 의제 조율 등에 대해서는 조율 중이다. 일정 정해지는 대로 알리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지금 장 대표 대표직 수락하면서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까지 하면서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왔었거든요. 단순 만남을 이제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독대라는 조건을 붙여서 어떻게 보면 제1야당 대표로 존재감을 키우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 여야 지도부 다 모이는 자리에서 들러리로 서느니 단독 면담을 해서 이제 주요 이제 지금 검찰 개혁 관련해서라든지 뭐 인권위원 선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직접 대통령과 논의하겠다 이런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오늘 그리고 장 대표 그 김민석 총리와 만나요. 김민석 총리와 만나서도 야당을 존중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 사이에 좀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뭐죠?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장 대표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봤어요. 보셨어요? 네. 라방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동혁 신임 대표를 비롯해 당선된 분들께 축하한다. 당을 상식과 민심에 맞게 끌어달라 얘기를 했는데 한때 이제 대표와 사무총장 사이로 이제 각별했던 사이였는데 그렇죠. 이제 지금은 좀 갈라선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네. 축하 인사는 보낸 상황입니다. 네, 그나저나 이 장동혁 대표가 이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 선출 과정에서 상당히 좀 거칠고 강경한 그런 발언들을 쏟아냈잖아요. 네. 그 덕분에 당선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면회가겠다 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이 이거 질문- 정말 갑니까? 이 질문 이제 기자들도 계속 하고 있는 아 그래요? 상황인데 예. 아 저도 궁금해요. 예. 근데 장 대표가 지금 좀 당대표 당선 이후에 좀 메시지 톤 조절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좀 수위가 낮아졌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윤 전 대통령 면회가 이제 대표적 사례인데 네. 지난 금요일에 국민의힘이 연찬회를 했었는데 거의 끝나고 기자들이 네. 윤 전 대통령 면회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확답을 안 했어요. 즉답을 이제 피한 거고요. 네네. 지금 이제 인선도 해야 되고 당을 빠르게 정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시간이 없다. 이렇게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전당대회 당시는 어쨌든 지지층 표심을 끌어내려고 했지만 지금 당대표가 돼서는 지지율 확보도 해야 되고 또 중도층 민심도 잡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강경 보수 프레임에 계속 빠질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이런 이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 반대로 또 면회를 포기하면 또 핵심 지지층 비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좀 딜레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장 대표 그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전한계 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 전한계 씨에 대해서 당 밖에서 의병처럼 싸우며 우리 목소리를 키웠다 얘기를 했는데 의병. 네, 그러니까 바깥 의병 역할이 더 잘 맞는다. 그러니까 지금 당직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좀 선을 그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 어제 당직 인선을 진행했어요. 네. 신임 정책위의장에 4선에 김도읍 의원을 내정했는데 김 의원의 경우는 개파색이 옅은 좀 합리적 보수 인사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좀 강경 보수 이미지를 좀 쇄신한다, 그러니까 좀 없앤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무총장에는 이례적으로 재선인 정의용 의원을 기용했는데 보통 사무총장에 3선 이상을 네. 기용하거든요. 근데 재선에 정의용 의원이 기용된 것도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김일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선거용으로 세게 얘기했다가 이제는 좀 합리적 온건한 쪽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들을 당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예, 뭐 여러 의원들이 그 얘기를 뭐 원내의 지도부에 있는 분도 그런 얘기를 이제 여러 명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전략적인 거죠. 원래 장동혁 의원이 그러니까 대표가 약간 유연하다라는 평가가 또 있었어요. 예전에 뭐 이제 민주당 쪽에 공천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한동안 있었어요. 이제 판사 시절에 뭐 네. 그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로.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일종의 이제 비제진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강경 우파 쪽 아스팔트 쪽에 이제 빚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지금은 일종의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목소리가 안 나왔고요. 그래, 장도혁 대표가 어쨌든 지도 체제가 아직은 조금 취약하니 우리가 좀 지켜보자. 윤석열 대통령 면회하시겠지. 하시겠지. 약속 지키겠지. 약속 지키겠지. 네. 하고 했는데 이제 계속 약속 안 지켜. 그러면 이제 이들이 정말로 계속 장동혁을 지지할 것인가. 예. 그러니까 이 유화 제스처가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지켜보자라는 쪽인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유화 제스처에 대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줄타기가 될 거다. 네. 이런 얘기들이 당 안팎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만나는 문제도 그래요. 그러니까 야당가 가서 들러리 쓰면은 또 뭐 한 거냐 대통령 앞에 대통령 다 끌어내리겠다고 하더니 지금 가가지고 지금 예스맨 된 거냐 뭐 이런 욕을 받을 거 아니에요. 부른다고 바로 가기도 좀 힘든 상황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조건들을 이제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가되 다음에 예. 그럼 단독 회동 약속이라도 잡아라. 어허.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지금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얻어낸 게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줘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인권위원회 이제 야당 몫을 추천을 네. 한 거를 가지고 그 민주당에서 자유투표했는데 결국은 예. 민주당이 이제 부결을 시킨 걸 가지고 지금 상임위 모두 보이콧 상황이거든요. 네, 퇴장했죠, 다. 예, 다 퇴장했는데 그건 이제 다시 복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예. 대통령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쉽지 않은 그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전에 그 전한길 씨 네. 관련해서는 의병은 정말 눈에 띄더라고요. 예. 계속 선긋기예요, 선긋기? 계속 이게 밖에서 동학운동해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들어오지 말아라. 들어오지 말아라. 들어오기는 어렵다라는 거를 했는데 뭐 지금 전한길 씨도 그냥 너 나 당직 안 맡을 거야. 뭐 나 공천도 안 받을 거야. 근데 속으로는 좀 서운한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한길 씨가 나한테 잘 보여야지 국회의원도 네. 되고 대통령도 되고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좀 극대화하려는 거 아니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정치를 이제 하려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바깥에서. 그리고 지금 나한테 지금 벌써 공천 부탁한 사람도 있다라고 지금 자기 방송에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전한길 씨도 잘한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당분간은 지속될 네.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뭐 위태위태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이 지금 핵심적으로 남았거든요. 대부분 당직은 끝난 거고 지금 네. 지명직 최고위원은 누구로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아하. 굉장히 그 메시지가 좀 네. 선명하게 나올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떤 방향으로 이게 이제 장동혁 체제가 갈지가. 네. 지금 강경 노선으로 가고 있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또 장동혁 또 대표도 또 같이 그렇게 나가면은 계속해서 평행선 긋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주제는 뭔가요? 네, 최규진 주병기 2억 원 인사청문회. 예, 또 인사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오늘 정기국회 개원하는 날인데 사실 이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야의 대치가 예상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예상인가요? 예. 아니, 실제로 뭐 그런 지금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개혁에 저항이 따르지만 이번 국회에서 이제 하겠다 이런 의지 밝혔고,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뭐 전쟁이다 규정을 하면서 전쟁터에 잘 싸우는 사람에게 공천 주겠다 뭐 이런 메시지도 내놓고 있잖아요. 네. 이번 이제 정기국회에서는 각종 개혁 법안들,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예산안 심사 붙고 이제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개원식부터 이제 신경전이 있어요. 국민의힘은 오늘 개원식 참석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보이콧을 검토했었는데 네. 개원식에는 참석을 하되 검정 양복과 넥타이, 근조 리본, 그러니까 좀 상복 차림이죠. 근조 리본까지요? 네, 근조 리본까지 달고 이제 이렇게 오늘 출석을 하겠다, 정기 그 개원식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이제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가는데, 내일 그리고 5일 인사청문회 열리고요. 9일과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리고 15일에서 18일은 대정부 질의 이렇게 진행되고, 또 이후에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이렇게 이어집니다. 네, 이렇게 정기국회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부터 인사청문회 지금 예고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논란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내일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혁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그리고 3일은 잠정적이지만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금요일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있는데, 지금 이들 후보자 중에서는 이제 최규진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아요. 네. 그 중학교 교사 이제 전교조 부위원장 거쳐서 2014년부터 세종시 교육감으로 근무를 했는데요. 이제 과거 발언과 행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조국 전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칼춤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고, 안희정 전 지사 이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법살인이라고 표현을 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을 이제 탕탕절이라고 희화하기도 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집회 당시 그 욕설이 담긴 글을 이제 올린 사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치적으로 좀 편향된 거 아니냐? 맞습니다. 네, 그 정치적 편향성 논란도 있는데 또 도덕성 논란도 있어요. 어떤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이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제 만취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기된 게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나왔는데, 그 언론 기사 내용을 출처 없이 옮겨 썼다는 내용이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네. 최 후보자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출처 표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송구하다 사과를 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제 내일 청문회에서 아마 여야 격도 이제 세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 금요일에 청문회를 치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이제 재산관리 문제가 쟁점인데, 뭐 세금과 과태료 제때 내지 않아서 여러 차례 압류를 당한 사실이 이제 드러나면서 공정위원장으로 적절하냐 이런 적격성이 도마에 올랐고요. 그 다양한 항목에 진짜 횟수도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혁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제 뚜렷한 뭐 도덕성 논란은 없어서 아무래도 정책 검증 위주로 이제 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 예. 그 최규진 후보자, 이게 교육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그런데 이미 한 차례 논란이 좀 있었어요. 이 전 후보자, 이재수 후보자도 논란이 있어가지고 낙마를 했는데 또 이렇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참 고르기 힘든 게 예. 윤석열 정권 때도 그때 정호영 경북대 교수였죠. 정호영 후보자도 낙마를 하고, 네. 그 다음에도 다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50일 만에 그 초등학교 5세 입학으로 되기는 했지만 그다음 이제 그건 또 낙마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이 뭔가 교육과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허들이 좀 높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규진 후보자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이제 교육자기는 하지만은 좀 정치인에 가까운 교육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뭐 전교조 활동도 하고 그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이런 논란들이 좀 전체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은 지금 정부 여당에서
앞선 그 이진숙 후보자처럼 낙마를 시킬 정도인가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론이 막 엄청나게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하고 강선우 후보자는 집중 포화를 맞았고 사실 진보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이거는 그 국민들도 약간 공정성 문제 뭐 이런 걸로 굉장히 문제를 제기해 갑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도 그러니까 네. 논문 표절이 단순히 논문 표절이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을 갑질해가지고 제자 박사학위를 가로챈 거 아니냐 이런 류의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논문은 문제가 있지만은 석사학위 때 모건대에서 받은 거. 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너무 무성의하게 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뭐 이런 류예요. 그러니까 갑질까지는 아니라서 지금은 표결을 하게 되면 아마 웬만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최규준 후보자는 그렇고 나머지 후보자들은 네네. 지금 그러니까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후보자는 굉장히 놀라운데 놀랍다. 아니 이렇게 막 압류가 들어오는데도 네. 돈을 안 내나? 결국 다 냈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 다 뭐 이제 과태료 같은 거 벌금 같은 거 다 냈는데 그럼 왜 안 난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상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바빠서 그렇다는데 그래도 압류가 들어오면 압류 들어왔네. 그래서 내잖아요. 네. 좀 너무 무성의했다. 뭐 그런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직 일정이 안 잡혔는데 네. 이번 주에 잡힐 수도 있어요. 여가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예. 그래서 아마 이 여가부 장관까지 포함해서 지금 아마 청문회가 많이 열릴 거로 보입니다. 사실 최규진 장관 후보자의 논문 관련해서는 그 시절에는 그게 큰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기준이 강화됐다. 뭐 이런 좀 반박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많은 인사청문회 여러 건이 예고되어 있는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좋은 인사들이 등용돼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다 잡혀 있네요. 네, 지금까지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김진우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